안녕하십니까. 미용, 경영, 마케팅 프로듀스 조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조PD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82년도에 처음으로 미용을 시작했고요. 84년도에 창원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3개의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과 마케팅 공부를 전공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민갤러리라고 하는 화廊도 운영했고요. 그리고 다수의 미용실과 프랜차이즈 살롱을 운영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에 미용계 최초로 미용 마케팅 개념을 정리를 하고 TV 헤어와 헤어 일고를 통해서 미용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조PD의 경영 마케팅 내용은 5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과 미용의 특징과 개념, 2과 미용사의 10가지 의무, 3과 미용사 매출액 6단계, 4과 마케팅 법칙, 5과 미용 경영관리 11가지. 미용에서 최고 최선 개념이 있습니다. 객단가가 높은 고객을 단골로 유지하라. 미용은 단골 장사라고 들었을 겁니다. 객단가가 낮은 고객을 단골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단가가 높은 고객을 단골로 유지하는 기본 개념이 미용의 기본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입니다. 고객이 많으면 망한다. 일반 서비스업과 미용 서비스업의 차이는 큽니다. 일반 서비스업 쪽에서 한 고객이 동시에 10개든 20개든 100개든 구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용 서비스업은 1고객이 1개의 상품 이상을 동시에 구매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터라고 하는 상품을 동시에 1개 이상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일반 서비스업은 많으면 좋다에 수렴되지만 미용 서비스업은 많으면 좋다가 아니라 많으면 망한다에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충분 고객수. 미용에서는 필요 충분 고객수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미용사 입장에서 나는 고객님이 이 정도는 필요해요 라고 하는 부분과 또 고객 입장에서 미용사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합일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용에서는 필요 충분 고객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미용사 매출액 8요소, 8가지 요소. 어느 미용사는 월 1000만원 매출액 올리기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어느 미용실, 특히 준호의 강윤선 원장님은 자기 미용실에 미용사들이 3천, 4천, 5천 뿐만 아니라 1억, 심지어 1억 8천 매출액 올리는 미용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똑같은 월 매출액이 1000만 원도 힘든 미용사와 4천, 5천, 1억을 하는 미용사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매출액을 만드는 8가지 요소에 의해서 매출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브랜드. 하나, 시스템. 또 하나, 마케팅. 상권과 입지. 또 하나, 인테리어. 또 하나, 교육. 또 하나, 상품. 또 하나, 미용사. 이런 8가지 요소에 의해서 미용사의 매출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미용사 경쟁력 7단계.
미용사가 어떤 경영력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지불 의사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1단계, 가격 경쟁력.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경쟁력은 높아지겠죠. 두 번째, 기술 경쟁력. 세 번째, 상품 경쟁력. 네 번째, 스타일 경쟁력. 다섯 번째, 트렌드 경쟁력. 여섯 번째, 감성 경쟁력. 일곱 번째, 영감 경쟁력. 미용에서는 몇 가지 가격 종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 내가 어떤 시장에 입지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격입니다. 파마 가격이 내 상권에 10만 원에서 시작된다면 내 또한 10만 원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 명실이 강남이나 청담동에서 존재한다면 그 시장 가격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불 의사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격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광고 가격이라는 것 또한 존재하고 여러 가지 가격이 존재합니다. 원장의 10가지 의무. 원장의 기본적인 의무는 미용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충족시키는 10가지가 첫 번째, 가치 높은 브랜드를 만들 의무. 두 번째,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의무. 세 번째, 지속적인 마케팅을 할 의무. 네 번째, 목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인테리어를 할 의무. 다섯 번째, 좋은 상품과 입지 선정을 할 의무. 여섯 번째, 경쟁성이 있는 교육을 할 의무. 일곱 번째, 호감 가는 상품을 개발할 의무. 여덟 번째, 노동자 미용사를 수용할 의무. 아홉 번째, 유능한 멘토가 될 의무. 열 번째, 나는 나를 복사할 의무. 미용의 3요소. 미용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이 전공이었는데 희곡론이 전공 필수였습니다. 희곡에 3요소가 있듯이 미용의 3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과 먼저 해야 할 것. 미용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또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미용 교육의 2가지 대상. 크게 미용사 교육의 2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 미용사와 또 하나는 유능한 미용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이라고 하는 교육 에너지를 투영하는데 결과값이 20, 30밖에 도출되지 않는 이유는 생산성의 대상과 리더로 키울 대상을 구분짓지 않고 교육하고 또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미용사는 연기자다. 미용사 의무 7번째, 미용사는 고객과 친구가 될 의무가 있다가 있습니다. 친구는 격이 같아야 오랜 친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내가 원하는, 즉 최고 최상계님의 고객에 맞는 격에 맞는 연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 고객을 원한다면 부자 미용사의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격에 맞지 않는 연기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미용업은 고객을 철저히 차별하는 업입니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계급 사회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미용의 소비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행복한 불평등이라고도 말합니다. 도덕은 평등을 말하지만 경제는 격차를 추구합니다. 마케팅의 최종 목표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준호의 강윤선 원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광고, 홍보, 마케팅, 영업의 차이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고정수와 변수. 미용 서비스업에서는 고정수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 개념과 차이를 아셔야 이 차이를 모르시면 필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사의 고객수와 미용실의 고객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과 고객수는 고정수이기 때문입니다. 구전 광고 마케팅의 3요소. 구전 광고 마케팅의 3요소를 알아야 구전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희소성. 둘째, 이름. 셋째, 가치. 이 가치가 높아야 구전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구전 광고, 구전 마케팅의 3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미용업은 사람 장사다. 저희 선배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강윤선 원장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를 바꾸면 매출액이 2배가 되더라. 미용업은 멘토가 필요하며 멘토를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매출액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멘토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멘토를 만드는 프로그램, 즉 조피디의 감시, 관리, 감독, 교정, 교육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용사의 가격 결정권과 소비자의 가격 결정권. 대부분 미용실들은 소비자가 가격 결정권을 행사를 합니다. 고객이 파마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 행위가 가격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용시술 가격, 이 가격은 미용사의 고유한 가격 결정권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고객은 신분을 밝힌다. 고객은 필히 신분을 밝힙니다. 고객은 자기의 신분과 격에 맞는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용 상품의 선택은 고객의 신분과 격에 의해서 결정되며 고객의 신분을 알아내는 방법을 교육해야 됩니다. 허브 마케팅. 미용의 핵심 마케팅은 허브 마케팅입니다. 수레바퀴의 중심축을 허브라고 하고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살대가 뻗어져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시술의자에 앉아있는 고객이 허브가 되는 것이고 이 고객 중심으로 해서 고객의 친구들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시술 가격대의 고객과 가치 있는 고객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시술의자에 앉아있는 이 고객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고객들을 찾아내 줄 것입니다. 이것이 허브 마케팅입니다. 미용사는 횡적인 조직입니다. 따라서 미용실은 미용사만 존재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과 같이 종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용사는 즉 원장도 미용사, 부원장도 미용사, 점장도 미용사, 실장도 미용사, 수석도 미용사, 팀장도 미용사, 즉
미용사라고 불려지는 횡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종적인 구조인 기업과 달리 횡적인 구조로 관리되어야만 경쟁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미용사는 직급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미용 제품 판매 또는 전파는 미용사를 전문가로 인식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용 제품 판매 또는 전파는 전문가인 미용사의 전문성, 신뢰, 경쟁력을 입증하는 도구입니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의사가 내는 것은 의무입니다. 단골 프로그램. 고객은 단골이 될 마음을 먹고 내 미용실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단골을 못 만들까요? 대부분 미용실에서는 단골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열심히 잘 해주면 단골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골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용의 핵심 개념. 가치는 가격에 우선한다. 미용은 가격 싸움이 아니라 가치와 격의 싸움입니다. 미용사 의무 첫 번째, 미용사는 가치를 높일 의무가 있다. 전쟁은 이겨놓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고객의 소유권. 고객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야 합니까? 미용실입니까? 미용사입니까? 보통 되는 미용실과 안 되는 미용실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내점했을 때 고객님 어떤 시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와 고객님 어느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까? 가 있습니다. 고객의 소유권은 미용실에서 회수해서 미용사에게 이전해 줘야만 그때서 미용사의 경쟁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인스타, 네이버, 유튜브, 마케팅으로 성공했다라는 미용사들은 필연적으로 성장의 정체 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 확장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리더십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업 11가지 관리 항목 중에 8번째 마케팅 관리 항목뿐만 아니라 11가지 전체 관리 항목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